법원 검찰이 짬짬이 하면 무소 부리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하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뭔가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이르게 되는데 항명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 사실 네. 이게 이번에 검찰청이 이제 없애기로 하고 사실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수청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정도 강도예요. 예. 우리 과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들. 예.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사실 대한민국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조직들이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게 타이밍은 이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지금 해외 순방 중이고 나름 성과가 지금 나오는 시기라서 그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에서 정무적 판단이 좀 타이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해요. 근데 검찰에 대한 이 징계법 내지는 현재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한 이거를 기록에 남기고 또 나중에 끝까지 쫓아가서 따져볼 건 꼭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잖아요. 바로 징계예요. 그럼요. 다 햄이죠. 예, 어디 기관장들이 뭐 18명 자기 이게 연판장을 돌립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이게 내지는 지금 1차 수사팀에 대한 뭐 전체를 다루지도 않잖아요. 대장동 뭐 좀 복잡하지만 1차, 2차가 있고 그러면 1차 했던 거는 재판부가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정권이 거치면 사실 정치 판결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정치 수사가 조금 변질된 게 있어요.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18명 중에. 성명서 안 올린 사람은 안 올렸지. 그거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검사들을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 뭐 어쨌든 인사 조치하는 거죠. 인사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 두 사람 사의 표명을 했어요. 검찰 내부 좀 얘기 좀 들어보셨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줄 사표 이어지는 겁니까? 옛날 같진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뭐 사표 낼 수 있죠. 왜 우리 언론은 줄 사표 막 이렇게 2명 사표 냈는데요. 2,000명 중에 2명 사표 낸 건데. 그게 줄 사표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줄 사표라고 너무 짧은 줄이죠. 너무 짧은 줄이라면 어제만 해도 한 8명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만 한 8명 나왔어요. 점과 점이 이어지면 줄이니까 한 점, 2점 낸 거죠. 한 점, 2점. 근데 저는 사표 다 받아주면 된다고 봅니다. 싹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표 18명 다 내면 18명 다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검찰 조직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끌어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인사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해야 돼요. 역대 검난들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끌어줄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이런 게 확실해야 돼요. 비빌 언덕이. 빅브라더가 뒤에 있어야지. 빅브라더 왕초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왕초가. 그러니까 지난 정권으로 얘기하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하면 윤석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최재경 검찰총장 나일 때 같은 검난으로 놓고 보면 특수부 전체가 언덕인 거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일단 아니다. 두 번째는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지라는 건 5대5여도 됩니다. 7대7이어도 되고. 근데 최소한 검사들의 행위도 합리성이 있네. 저것도 뭐 예를 들면 속내는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명분이 있어 라는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모든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없고 애써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매체들이 이 검난이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시작됐다. 줄사표다. 검찰이 또 흔들고 있다. 그럼 흔들면 어떻게 돼?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다 흔들렸었는데 이렇게 가는데 난 그런 언론이 문제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와 상황이 지금 아니고 사표 내면 사표 받아주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주 기자님? 저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표도 별로 힘이 없는 사표예요. 원래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사표를 던진다는 거는 내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표는 그냥 힘없는 약간 그런 힘이 빠진 사표죠. 근데 아까 이제 김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여론에서 그 지지를 못 받는, 그러니까 여론전을 우리 취재 편의자처럼 요새 이제 다양해졌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정보 독점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3가지. 뭐 남욱 변호사 지금 수사할 때 정인공 부장판사가 배를 가르겠다 이런 표현들. 그쵸.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배를 가르겠다. 그게 뭐 조폭들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수술 얘기한 거야. 수사할 때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렇게 살짝 꺼내면 안 되겠냐. 근데
배 가르겠다고 안 했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 사진 보여줬다. 네. 그것도 걱정되니까 포렌식 하다가 자기가 이 사람한테 마치 혜택을 주듯이 보여. 예. 누가 새벽 2시에 혜택 주듯이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니까. 당신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 이거는 피의자의 마음을 흔들겠다. 그 말이죠. 겁박입니다. 겁박. 겁박이죠. 예. 그러니까 보면 행위는 부인하지 않아요. 행위에서 보여줬다. 네. 근데 생각에서 보여줬고 당신 여기 있을 거야 이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배를 가르겠다도 그런 표현이 아니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담백하게 그 포연을 가라앉히고 나온 팩트만 보자고요. 네. 아이들 사진 보여준 거 새벽에 보여준 거 맞고. 그치. 그리고 배 가르겠다고 표현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팩트는 딱딱 떨어지는데 나머지 해석에서만 지금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그럼 나오겠죠. 저는 남욱 변호사가 모든 걸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욱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지지하진 않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온 팩트를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건조하게 봤을 때 지금 두 가지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3월 8일 날 구속 취소 당했을 때 검찰 중에 누가 그렇게 이프로스에 글 올렸나요? 그러니까. 그때 검사장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 단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프로스에 뭐 몇 명 몇 명 정도 아니 근데 저 그 여론의 내용도 아니 그럼 앞으로 우리 날이 아니라 그동안 날로 계산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이 실무 협의였어요. 그쵸. 실무적으로 현장의 이 혼란을 그쵸. 간부들이 좀 정리를 해줘라 다음 날 이런 그래서 거지. 다시 날로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명태균도 네. 구속 취소 신청하고 김영선도 신청하고 그 김용현도 신청했을 네. 때 싹 다 니네들 안 돼. 윤석열 원포인트로 윤석열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판정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코미디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일어서야 할 때는 안 일어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황제 수사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가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놓고 와도 지금 부족할 판에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핸드폰 내는 거 똑같아요. 애들 네. 핸드폰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시려면 요새 그 교사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휴대폰 앞에다가 제출하고 수업하세요. 자기들은 스마트폰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격이에요, 사실은. 너무 찰집니다. 이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예요? 그게 학교냐 진짜. 네. 예. 대한민국 학교가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 그러니까 검찰 따라하구나.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어제 취재하면서 정성호 장관은 좀 그냥 가면 좋겠다라는 오늘 생각을.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안정되게 네. 좀 네. 가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호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네. 장관은 법무행정 전체를 어쨌든 관장하는 자리니까 네. 뭐 여기서 내가 이 지검장들과 싸울 건 아니죠. 그리고 인사권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여줄 게 있으면 인사권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속의 행위들을 하면 돼요. 그 권한 속의 행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판단인 거죠. 난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일단 정성호 장관은 오늘 좀 약간 더 낮은 온도의 발언을 했고 뭐 민주당은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강합니다. 네,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뭐 끓는 전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 거고 뭐 예. 하는 이런 상황 안에 놓여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뭐 전국과 시국에서 중요한 일이겠으나 지금 검사들이 그렇지 않고 이 18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믿고 이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가능했던 이유는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특수부 라인에 형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닌 상황인 거고 다만 이런 거죠. 그 기간 폐지할 때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한 그 줄줄이 얘기했던 사건들 때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공감대가 발생한 거냐면 야 우리 권한을 다 뺀 다음에 우리 공소만 하라며 우리 기소한 다음에 공소유지만 하는 건데 공소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앞으로 이거는 기간 폐지의 논리에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일어나자. 요 정도는 요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요때 우리가 일어나자. 그 네. 타이밍을 재고 들어왔는데 그거 외에 지금 이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나서요. 그래서 뭐 대통령 돌아오면 지검장들과의 대화라도 한번 할까요? 뭐 그러면 2003년처럼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 단일 대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고 원포인트.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앞으로 공소유지만 하라고 하고 기소랑 수사랑 분리해서 하는데 만약에 수사한 애들이 항소를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맞지? 내 말이 맞지? 네. 내가 허점을 찾아낸 것 같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야 일어나자. 네. 이렇게 된 건데 진압 당합니다. 이거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100% 진압 당한다. 네,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도 없고 이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권력의 어떤 그
권력을 먼저 읽어내는 이 촉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줄사표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도 네. 지금 이번에 줄사표 내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검찰 개혁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주동자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저렇게 이름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분명히 중수청까지 이제 간 다음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정관예우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네, 정관예우를 어떻게 이제 폐지할 것인가. 네. 네, 그러니까 검찰 퇴임 이후에 다른 직업들 전관 로비로 해주세요. 네, 네. 정관 로비 다른 네. 직업들 다 그 고위공직자 가기 전에 네. 퇴임하고 취업 심사 받고 3년간 제한 받습니다. 검찰하고 변호사들 판사만 그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바로 왜? 네. 그게 자기들 대목이거든. 네. 나가서 현직에서 파워 살아있을 때 딱 3년간 끌어당긴 돈. 그렇죠. 그게 자기 전체 수입의 한 90% 돼요. 맞아요. 네. 네. 현역이 끈 있을 때. 예. 근데 이 정관예우도 사실은 손을 봐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검찰이 사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회전문 인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결정적으로 밥줄 끊는 게 그 부분이라서 저는 변호사법 관련해서 바꾼다, 검사징계법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정관 로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법을 해야 된다. 못하게. 그래야지 확실하게 사법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저는 판검사다 그만두면 다 떼돈 벌잖아요. 그 문제 하나 있고 네. 지금 검사들이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맞춰 들어왔는데 전술이 너무 낡은 전술이라고 낡은 봐요. 전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논쟁을 어떻게 끌고 검사 입장에서 제가 빙의해서 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논쟁을 어떻게 끌고 갔어야 되냐면 보안 수사권으로 끌고 갔어요. 오케이 검사들이 증거 조작한 거 같네. 그것도 다시 수사해야지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항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항소해갖고 다퉈야죠. 이게 몇 천억대 사건인데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건, 검사들이 심지어 증거를 조작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사건, 이거를 수사해야지. 네, 보안 수사를 해야죠. 이렇게 끌고 가서 만약에 그런 논리적인 글들을 이 프로스에 올리기 시작했으면 예. 훨씬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케이. 지금 들어가자. 집단 행동이다. 야,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예. 이렇게 가면 이게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예. 애초에 이거에 동참한 검사들은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검찰제도 개혁에서의 우리의 성과를 좀 요구하는 네. 지렛대로 레버리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 프레임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조중동도 조마조마 야 검사가 이기는 거 아니냐? 검사가 또 이기는 거 아니냐? 검사가 매번 이겼던 거 아니냐? 예.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이겨요. 못 그러니까 이겨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검찰 내부 취재해 보니까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김한 기자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인데 2022년도에 싸울 때는 그때 검사는 검사들이 이 4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확보한 후에 그쵸.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을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제압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정성호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일부도 이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봉욱 수석 그렇죠. 처음에 포함해가지고 그게 이거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실무적으로 그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또는 요구권을 줘야 돼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럼요. 안 되겠네. 박살 낸 거예요. 예,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 된 겁니다. 검찰이 쓸데없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네. 예, 성급했어. 예, 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야 그리고 되는데. 이제 그 무협지나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네. 그 뼈를 취하려면 내 살도 좀 내줄 생각을 해야 돼요.